BNTN 메콩강변입니다. 예, 여행자 거리의 메콩강변이죠. 완전 이거 섬처럼 돼버렸는데 수위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처럼 막 여기 밑에까지 바로 올라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위험 수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들이 다 보이는 거죠. 8월달 돼봐야 알겠죠. 8, 9월이 가장 또 심각하게 물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와, 며칠 만에 햇빛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비수기라서 여행객이 좀 줄긴 했겠지만 그래도 아마리 호텔은 5성급 호텔로서 자리를 잘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14만원대? 한 100불선 그 정도 되지 않나. 중국 단체 여행객들은 여전히, 관광객들은 여전히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야시장도 둘러보고 하면서 많이들 오시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한국분들, 한국 단체 관광객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쪽에 버스를 쭉 대놓고 야시장도 관람하시고 뭐 물건들도 사시고 이러시는 모습이 항상 보였는데요. 지금 비수기를 맞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는 중국인들 외에는 한국 단체 여행객들의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차네. 중국차도 라오스에 많이 들어와서 팔고 있죠. 현재 22,500불. 같은 사이즈 일본 차량들에 비해서 한 뭐 50%, 60% 가격으로 팔고 있으니까 물론 성능이나 뭐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거에선 좀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요. 오래간만에 쾌적한 잠깐의 날씨다 보니까 참 좋네요.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들도 하시고, 길 포장을 새로 했네. 카페 아마존은 뭐 여전히 문전 성시를 이루고, 전보다 뭐 좋아진 느낌은 없는데 도가 이렇게 좀 생기면서 좀 더 넓어진 느낌은 납니다. 뭔가 뭐 개선이 됐으니까 이렇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겠죠. 예전에 이쪽이 독참파라는 한국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김치찌개를 뭐 여러 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퓨어스테이 호텔, 여기도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주차장 같은 건 없겠지만 그냥 여행 오신 분들에게는 위치상으로는 아주 좋은 위치. 그리고 살라나 부티크는 뭐 원래 위치가 좋았던 호텔이니까요. 나짐, 뭐 인도 식당 이쪽도 여전하고요. 아마 라오스 와보신 분들, 그리고 BNTN 여행자 거리에서 조금 지내보신 분들은 추억이 있으실 만한 장소가 바로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도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 진입하는 게 쉽지 않고 불편했거든요. 차량은 물론 뭐 도보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죠. 팔소 아직도 이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저쪽 앞길도 지금 막아져 있는 상황이네요. 노짝들이 다 돌아가네. 우기철이라 이렇게 공사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살라나 호텔이 타격이 꽤 크겠네. 라오스 공사하는 모습이 참 단순하면서도 그래도 또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 공사 진척도를 보니까 적어도 8월 말, 빨라야 8월 말, 뭐 9월 10월까지도 갈 수도 있겠는데요. 빠르면 8월 말이겠지만 이쪽도 이렇게 도로 공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완성이 되진 않았고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BNTN의 가장 중심지가 이 명동 같은 지역이 바로 이 이제 시홈 쪽, 그리고 캠콩 여행자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쪽 뭐가 있네? 한식당도 이쪽에 이렇게 생겼고요. 마사지 가게들은 여전히 영업을 잘 하고 있네요. 셀아웃, 매진하다? 뭘 매진을 해? 까바이디 과자류, 뭐 간식류 이런 거를 디저트류를 항상 팔고 있어요. 시험 쪽에서 이 두리안은 비교적 저렴하게 파는 편이니까요. 99,000끼, 위쪽은 119,000끼, 퀄리티가 좀 다른가 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나쁘지 않은, 뭐 폭리를 취하는 가격은 아니니까 조금씩 사 드시는 거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리안 좋아하신다면요. 야시장 길 건너편 이 뒤편의 골목도 참 좋아요. 조용하고 평안하고 작은 숙소들, 게스트하우스, 호텔 뭐 이런 것들도 구석구석 숨어 있기 때문에 이곳 위치도 좋아서 이곳에서 숙소를 잡고 여행자 거리를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2박 정도는 뭐 충분히. 최근 뭐 동남아시아 여행 강자 한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은 역시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죠. 2018년도인가요? 그때쯤에 뭐 다낭이 뜨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북부의 하노이, 또 남부의 호치민, 북부의 또 뭐 하롱베이죠. 뭐 이 위주로만 이렇게 있다가 다낭이 뜨면서 또 쭉 커오기 시작한 여행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뭐 나트랑이라든지 또 뭐 호이안, 뭐 또 푸꾸옥 이런 곳들이 뜨면서 이렇게 또 베트남의 다양한 여행지를 또 제공해서 더욱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뭐 최근에 이제 원래 여행 강자였던 필리핀이나 태국 등은 여행 수가 많이 좀 감소됐죠. 뭐 치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환율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좀 악재를 태국도 맞았지만 그래도 뭐 전통적인 강자답게 여행 최강대국답게 북부의 치앙마이, 치앙라이, 뭐 중부의 방콕, 파타야, 남부의 끄라비, 푸켓 등등 여전히 많은 선택지가 있는 여행 강자입니다. 반면에 라오스는 이게 선택지가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죠. 특히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전히 비방루, 비엔티엔 방비행, 루앙프라방만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에 고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남부의 빡세라든지 무앙푸앙, 그리고 시판돈, 뭐 볼라벤, 그리고 최근 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흰남노 국립공원이 속한 타켓 루프까지도 쭉 가보시는 분들, 진짜 여행 고수분들이시죠. 진짜 여행을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현재 라오스 여행을 즐기시는 거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한국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방문, 패키지 여행이든 자유여행이든 한두 번 방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역시 한국인들의 여행 문화, 또 여행 선호도에 대해서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행사 등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항공권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적게 하면서, 즉 저가 항공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리고 또 짧은 거리, 긴 항공보다는 짧은 거리를 선호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곳을 가서 대신에 숙소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서 호캉스도 즐길 수 있고 또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미만, 50대 이하에서는 그런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거리는 뭐 5시간 이 정도지만 항공료 자체가 주변국, 특히 최근에 엄청나게 비행기를 많이 띄우는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항공료가 더 비싼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진을 찍을 만한 그런 스팟 또는 호텔, 또 리조트, 바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주변 여행 강대국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힘들게 일하다 와서 또 내가 이런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왔다, 이런 데서 갔다 왔다 라는 인증샷 위주의 또 관광 문화는 뭐 좋다 나쁘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저희 채널의 상당수의 구독자분들도 라오스를 한 번이 아닌 수차례, 또 많이 오시는 분 뭐 수십 번 이상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도대체 왜 라오스를 이렇게 자주 방문하시는지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편안함일 겁니다. 라오스에서 오는 편안함, 사람들에게서 오는 편안함. 어떤 나라는 또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어떤 나라들은 국민들이 사람을, 여행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나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라오스는 비교적 친화적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안함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리고 자연에 대한 또 매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추억과 사람 냄새가 공존하는 땅이라 아직도 이 라오스를 그리워하시고 또 자주 방문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새 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둠이 내려앉다, 뭐 어두워졌다 이 표현을 참 자주 쓰는데요. 그만큼 햇빛이 사라지면서 진짜 편안해져요. 라오스나 동남아 이런 또 약간 뜨거운 열대국가에서 거주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느낌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화도 안 나고요. 이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집니다. 여기가 낀떡으로 바뀌었네요. 떡볶이 전문점, 한국식 떡볶이 전문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떡볶이 뷔페예요. 동남아스러운 느낌을 또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 미니빅시 앞에 이 집도 뭐 꽤 괜찮은데요. 여기에서 뭐 저희도 간단하게 팟타이라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는데, 허이턴능 팟타이능 태국식 음식, 뭐 팟타이 뭐 이런 것들, 볶음밥, 허이턴 이런 걸 팔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여행객들에게 선택을 받는
저렴하면서 맛있는 식당입니다. 바로 편의점에서 공수한 비얼라우 IPA입니다. 네, 저는 이게 좀 맛있더라고요. 프리미엄 뭐 맥주라고 하는데 비얼라우에서 뭐 화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쌉싸름하니 좋습니다. 향긋한 맛도 나고 저희 음식을 또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팟타이. 야, 이건 팔라우가 아니고 제발 팟타이기를. 맛이 괜찮은데? 방금 갓한 팟타이답게 맛이 새콤하면서 달콤하고 또 짭짤음합니다. 허이텟, 일종의 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지만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태국 음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굴이 뭐 그렇게 신선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잘 익혔으니까요. 푹 찍어서 여기에 맥주 한잔. 이 과일 가게 과일 천국도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모습이고, 까올리국밥, 뭐 돼지국밥인가? 두관이국수 여전히 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 먹거리 야시장입니다. 여전해요. 여기는 아무리 비수기라고 해도 또 비가 와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전한 불쇼, 항상 먹는 수박 주스. 역시나 사람들이 쭉 줄을 섰네요. 사와. 오케이. 시원하다. 맛없으면 때려도 된대요. 얼굴을 때려도 된대요, 맛없으면. 한국 여행객들을 꽤 많이 뵀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남성분들, 최소 50대 중반 이상의 남성분들이 자주 보이고요. 예전같이 이제 젊은 뭐 20, 30대의 남성들의 수는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젊은이들의 수는 좀 확실히 줄어들긴 했어요. 꽃청춘 이후로 젊은 층이 급속도로 늘어났었는데요, 배낭여행객과 자유여행이. 그 이후로 패키지 여행도 또 활성화되고, 또 최근에는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5, 60대 분들의 자유여행이 많이 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5, 60대 남성분들을 쉽게 BNTN 여행자거리내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오지 않아도 라오스는 전체 여행객 수는 뭐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라오스에 대한 이미지나 또 생각, 그리고 또 이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꼭 댓글로 의견을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리하나 존스였습니다.